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19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렇게 한번 정도는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 오늘 한 보따리 나왔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이제 경찰의 소환 조사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뭐 이 경찰에서 담당 이 부패 반부패 이 수사대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부로 6번째 소환 조사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씨의 조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기초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딱 한 사람 누가 남았느냐? 바로 이준석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 헤럴드 경제에서 그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경찰 초입기, 성상납 김성진 마지막 조사, 이런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상납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은요, 가장 핵심적인 이 설전이 바로 장해찬 청년 이 위원장하고 정면으로 붙었어요. 이게 오늘 최고의 말하자면 이 피날레가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주변에 있는 이핵관들이 장해찬 단장을 아주 완전히 공세로 몰아넣는데요. 자,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략하게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인용을 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첫 발을 띈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이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내주에 또 끝날 건지 안 끝날 건지 그것도 또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안 나온다까지만 얘기했고요. 내주에 발표한다 안 한다는 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의 경우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선 이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긴급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가처분 신청 판결을 제대로 안 내리면 그야말로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가처분의 요건인데, 긴급성, 그 다음에는 이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이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김소연 변호사는 평가를 하면서 천천히 하시죠. 본안 끝날 때까지. 비대위 일 얼추 마무리될 때쯤 결정합시다.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는 법원의 이러한 그 의견 표명과 관련해서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 해봐라 이거지. 그거 다 끝났다는 이런 김소연 변호사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수는 법원의 이제 판결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주호영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이분도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김기현 의원도 또 판사 출신이에요. 단언컨대 기각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절차적 하자,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 절차적 하자를 전부 다 치유하고서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절차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은 불가피하다, 당원 당규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비상 상황이 발생했느냐 안 발생했느냐, 이것이 본인이 볼 때는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는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치유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하나의 예다.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즉 이준석은 패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장해찬 청년재단, 지금 이제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윤석열 캠프 때는 청년본부장을 했고, 인수위에서는요, 청년소통 TF 단장을 맡았어요. 근데 오늘 장해찬 이 단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준석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요, 더 이상 내로남불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선당 후사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선당 후사가 뭐 북한에서 쓰는 용어다,
아주 이번 자기의 사건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지만은 선당 후사가 어떻게 근본 없는 말이냐.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근본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거든요. 작년 8월에 당신이 이 부동산 문제 있을 때 그 사람들 출당하라 라고 하면서 선당 후사 입장에서 생각해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선당 후사라고 하는 숭고한 단어 앞에서 함부로 내로남불하지 말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는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방 딱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러면서 이제 장해찬 이 기자회견 내용에서 보면요. 마치 지금 이준석이를 추종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만 대변되고 있고, 그야말로 대다수 청년들의 의견은 이준석을 지금 맹신하고 있는 청년들하고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그 청년들의 입장이 언론에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나서서 입장을 발표한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당신 같은 생각이 동의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내로남불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자, 누구 보고 찍었느냐? 장해찬 너 같은 청년을 보고 찍었느냐? 아니면은 이준석 같은 똘똘한 나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느냐?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맞받아 쳤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서 또 뭐라고 공격을 했느냐면 청년재단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청년재단은 정치단체가 아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또 이 장해찬 단장이 또 맞받아칩니다. 오늘 둘이서 하루 종일 때리고 맞받아치고 때리고 맞받아치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준석이는요, 그야말로 이준석 장해찬 단장은요, 결국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선거 때 두어 번 또 당을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책임을 팽개치고 떠난 이준석 대표의 충격 요법 때문에 이 획기적인 선거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것은 이준석과는 아무 관련 없는 젊은 실무진들 그리고 외부 자문 그룹의 충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행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제 뭐라고 또 이제 문자를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났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고 챙길 여유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을 또 패러디하고 있어요. 챙길 여유가 없었지만은 윤석열을 뽑은 젊은 세대를 찾아서 이준석 보고 찍었는지 장해찬 보고 찍었는지 그 비율을 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신랄하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재단과 관련해서는요, 청년재단은 민간 공익재단이다. 정부 소관의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과 내부 규정에도 이사장의 정치 활동과 방송활동을 방송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결국은 또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그래, 예찬아.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널 응원할게. 아주 참 대단한 설전을 벌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뭐 서너 차례에 걸쳐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해찬이도 여기에 딜세라 뭐라고 했느냐? 형님, 저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도 형님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너무 이번 많이 나갔다. 이제는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용해서 이런 형님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장해찬이는요, 이준석이한테 형님이라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예. 형님도 그렇고, 형님 저도 그렇고, 오세훈이나 홍준표도 형님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더 이상 설전을 좀 하지 말어.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혼자 당하기가 상대하기가 좀 버겁다고 느껴졌는지 이때 여론의 지지를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건지 김용태, 김철근 그리고 나는 국대사 출신의 임승호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벌칙같이 달려들었어요. 벌칙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장해찬 단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김용태 같은 경우는요, 대선 당시에 장 이사장에게 청년본부장 지책을 내가 양보했는데, 제가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은 눈앞의 불의를 뻔히 보면서도 권력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조아리라는 뜻이 아니었음을 명심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김철근
전 정무실장이지는 권력의 줄서는 정치하지 말아라. 하이아나 같은 정치하지 말아라. 적어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 임승호 같은 경우는요.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들이 이뤄내는 것은 진짜 청년 정치이고 이준석의 것들은 가짜 청년 정치라는 주장은 오만이고 아집이고 위험하다. 이렇게 반박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여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제 이준석이가 오늘 또 뭐 여기저기 방송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얘기하고 또 페북에 글 돌리고 난리가 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SBS 인터뷰에서 한 얘기하고 또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몇 가지 또 명언을 남긴 게 있어요. 이준석이가. 요것도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 SBS 인터뷰를 통해서는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갈등 해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 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린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맨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입당 패싱. 왜 본인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없을 때 그렇게 입당 패싱을 했느냐. 이거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요. 왜 그러냐면 패싱 입당은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오해인지 아직도 못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해는 풀 수 있지만은 그러려면은 첫째로 솔직해야 된다. 완전히 대통령한테 조건까지 내세우고 있어요. 건방지게. 예, 그러면서 패싱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고 어떤 참모가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인지 그 사람부터 혼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가진 이미지는 중요한 분.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때려도 인내하고 버티면서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내부 총질 문자를 국민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인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거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말이죠. 마치 수하 부하 비판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 정체를 1년 후에야 지금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참 뼈아픈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는요, 내년 6월에 치러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임기가 6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길 바라는데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나가겠다. 그래서 변화에 역행하는 사람이 당선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변화에 역행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이거 누구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월에 누가, 이준석이 엿장사 마음대로 누가 6월에 하나요? 지금 이제 연말까지 국회가 끝나면 바로 하니까 아마도 1월 늦어도, 이거 이준석이가 나오는 거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와도 된다는 보장도 물론 없지만 이런 파렴치한 행위, 아니 당 대표도 아니고요,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직격하는 전직 여당 대표가 이유가 어떻든 이게 상상할 얘기입니까? 이게 영화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영화에도. 예. 그래서 아예 싹을 싹 다 베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핵관 가운데 왜 장제원 의원을 더 많이 비판하냐? 그러니까요, 책임질 일을 더 많이 했다. 인사를 누가 했느냐? 장제원 의원이 안 왔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또 장제원 의원을 직격하고 있느냐? 원래 장 의원이 제동적으로 인기가 없긴 하다. 이렇게까지 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참 이준석의 이 일종의 이건 저는 망언, 악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이 김태현의 정치 쇼에 또 SBS 문자를 보내가지고 커피 값 갖고 내려와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공짜를 좋아하는 인식의 한 순간을 보냈다. 이러한 전혁 의원의 또 논평이 있어요. 전혁 의원.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전혁 의원이 왜 그러냐면요.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말이죠. 가처분 신청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저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번호가 맞다. 그러면서 문자를 소개했어요. 근데 이 소개하는, 이 문자를 소개하면 그 문자의 주인공한테는요, 이 커피 쿠폰을 하나씩 준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 문자가 이제 딱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피 쿠폰 갖고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걸 빗대어가지고 전용욱 의원이 뭐라고 여러분
지금 이 이준석을 오늘 비판하고 있냐면 요즘 뭐 전혁 의원 이재명이 비판하라 이준석 비판하라 굉장히 지금 바빠요. 그 전혁 의원의 경우는요 이준석을 성준석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플러스 성상납 딱 합쳐가지고 자 오늘 그래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건 뭐 한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쭉 한번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남납 수수 의혹 실업각수로 당을 피상상으로 몰아넣은 백수 이준석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억가에 목숨 걸었죠. 아오리 사과로 제2의 광우병을 꿈꾸는 모조리 좌파당이랑 다를 게 없어. 오늘은 윤 대통령을 모델하우스 금수도 꼭지로 알았더니 녹슨 수도꼭지였다고 꽈배기 풋풋한 청년 정치인 준돌리 알고 보니 성상납 수수범 이보다 더 하겠어요. 게다가 오늘 이준석이 공짜 성애자라고 스스로 자백까지 했어요. 뭐냐 목동 커피숍 백수 이준석이 SBS 김태현에게 보낸 문자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할리 커피숍이니 방송 끝나고 진행자는 커피 들고 오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한테. 그러면서요. 진짜 커피 한 잔도 자기 돈으로 사 먹지 않네요. 그러니 뭐 성상납도 의욕 충만합니다. 어쨌든 딱 떨어지는 얌체 좌파 인증이다. 선거 때 한 달같이 일한 차량기사가 밥 한 번 안 사고 오히려 내가 냈다는 거 진짜였네요. 일주일만 선거 때 일해도 인생사 100% 잡힙니다.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것은 2명이니까 3장 들고 오세요. 이준석 포함 또 한 명의 백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커피 쿠폰을 2장이 아니라 한 장 더 3장을 갖고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하고 김태현 변호사 한 명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모르는 사람 커피값까지 씌우진 못하는데 그런데 공짜 성애자를 좀 겪은 분의 절절한 경험담. 막상 가보면 이준석 혼자일 거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덤을 챙기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히히 하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요. 전혁 의원 참 이준석이 아주 재밌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 호소인들을 매일같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김건희 여사로 표적을 바꿨다라는 그러한 또 이 해석 그렇게 해석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신호 변호사가요. 팬클럽 회장은 내려놨지만 대신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김소연의 뒤를 이어서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준석에 대해서는요. 제명 요청서까지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래서 이 강신호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은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 한마디로 해서 본인을 직격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강신호 변호사에 대해서 강한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기 위한 이 방향 전환의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팬클럽 회장이란 걸 사퇴했다 하더라도 본인 같으면 의심받기 싫어서라도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중적으로 강한 의심을 받는 거 아니냐. 영부인 팬클럽 회장을 했던 분이 저렇게 수감 중인 분의 변호를 맡아서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만약 팬클럽 회장이 저 정도의 활동력을 가지려면 본인의 지위를 참칭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를 참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서 정리할 것 아니냐. 그런데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또 이 말은 잘해요. 앵커가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갖고는 아니고 이 강신업에 대해서 이 무슨 강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고 나온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를 건들기 시작했다, 정조준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오늘 말이죠. 6번째 조사를 다 했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는 2014년도 접대. 그런데 2014년도 접대는요. 그냥 접대이고 성접대는 아니다. 이렇게 강신업 변호사는 밝혔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알선 수재 혐의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2014년도 접대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얘기한 내용을 쭉 보니까 한 6, 7번을 했어요. 우선 2014년도 1월 달에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했고, 11월 달에, 12월 달에 했고요.
그러니까 벌써 4번 발표한 것만 4, 5번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보면 말이죠. 이 이준석 일행에 접대할 때 한 번은 420만 원이나 썼고, 한 번은 190만 원 정도를 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여가수를 오라고 그래서 불러냈고, 또 한 번은 야구 선수하고 또 유명 탤런트도 불러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선수재,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게 강신업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지금 2014년도 접대 구체적인 내용은 이 김성진 대표가 검찰 6번 조사, 그러니까 오늘 조사에서 전부 다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조사에서는요, 2013년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강 진술, 보강 증거를 제출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있었던 데 대한 진술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1월 9일 날은 이준석 대표가 진행하는 파워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아서 김성진 대표가 출연을 했고, 그날 저녁에 술자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는 유명 야구 선수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1월 18일 날은요. 아까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18일을 빠졌네. 1월 6일 날, 9일 날이 한 번 있었고, 1월 18일이 있었고, 11월 12일이 있었고, 2014년도 8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번 정도를 오늘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강신업 변호사는 18일 날 3차 술접대는 성접대가 아니었는데, 당시에는요,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는 김 대표가 이준석한테 기재부 국장을 소개해주는 자리였었고, 이 자리에는 탤런트 2명도 함께 참석해서 분위기를 띄웠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대하게 접대를 했느냐. 그러니까 당시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접대를 했다라고 이유까지 밝히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성접대 플러스 일반 접대 얼마나 진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는지 우리가 전부 상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징역형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었는데 최 회장은 그 이듬해인 2015년도 8월에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납니다. 예. 그리고 2014년도 6월 7일은요. 이준석의 부탁으로 여자 가수 A씨를 이준석한테 소개해줬다라는 사실까지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강신업 변호사. 그래서 이 강신업 변호사는요. 이준석을 상대로 해서 접대 사실 부인 행위 금지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겠다라고 밝혔고 계속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같은 모든 민사적 수단까지도 취하겠다. 그래서요. 단순하게 이 형사납과 관련된 이 형사사건적 성격을 벗어나서 이제 민사로까지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세훈 시장이 말이죠. 지난 8일 날도 이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이 법적 대응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법적 대응을 얘기하니까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금은 복합적 위기다. 이런 복합적 위기를 풀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제를 당부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대통령까지 직격하고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바로 날짜가 이제 어제네요. 18일 오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공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책임 있는 자리의 공인일수록 본인이 억울하게 느껴도 참아야 하는 순간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자, 요것만 딱 얘기할게요. 오세훈 시장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그리고 조혜진 의원. 오늘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윤 대통령과 이준석의 결별 절대로 찢을 수 없는 운명이다. 찢어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도요. 이 무혐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조혜진 의원은 초기에는 이준석 편의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친윤과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루빨리 원팀으로 복귀해야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고 여당도 안정화될 수 있다. 각계의 인물들을 모아서 여권의 K-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이 요즘 이제 종종 언론에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또 직접 출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2024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마도
선거 전략적 측면도 있는데 이현주는요, 이준석과 비슷한 생각을 갖는 이핵관들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어제 이 입장문을 페이북에 올려가지고요, 마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구경하는 격이다. 예, 그러면서 선장한테 대항하다가 배에서 쫓겨날까 봐서 그렇게 두려우냐. 여기서 선장은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핵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각종 사적 채용 이용과 문자 사태 등으로 그 비상상을 초래한 큰 책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되어서 비대위원이 됐는데, 이런 장본인이 어떻게 비상상을 수습하겠다고 나섰냐. 이거야말로 코미디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비대위원회 뜬금없는 대검 수사관은 웬 말이냐. 평소 온화한 인품으로 존경받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지만 존경하는, 이거는 아니다 싶다라고 해서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또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